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8일 목요일 밤 9시 8분입니다. 자, 오늘 한국 코스피는 하락 마감이고 코스닥은 상승 마감입니다. 제가 기준으로 보는 건 선물이지 종합지수가 아니에요. 종합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상승 마감을 하고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하고 코스닥이 상승 마감하고 하긴 했는데 제 기준은 선물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선물 기준으로 해서 1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 먼저 보자면 어쨌든 계속 어떤 옵션 양매도 시세, 옵션 양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변동폭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흐름 보시면 월요일날 0.1% 상승, 화요일날 0.2% 상승, 수요일날 0.1% 상승, 오늘 0.24% 하락 마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 변동성은 거의 없어요. 옵션을 완벽하게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들은 하락 마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아무튼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거래일, 뭐 최소 뭐 이거래일, 뭐 좀 길게 봐주면 한 뭐 4거래일째 일단은 시장이 멈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멈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여전히 오늘 하락 마감을 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상승 우세인 겁니다. 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예를 들면은 분봉 단위로 한번 보면은 이런 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물 분봉 뭐 60분 정도, 30분이나 60분 뭐 요 정도로 약간 큰 분봉 단위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30분으로 볼게요. 제가 편한 게 30분이니까 30분으로 보시면 여기가 월요일 날인가, 그죠? 4월 2일 날이 월요일인가쯤 될 텐데, 하여튼 4월 2일이 아니구나요. 4월 5일 날이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해서 쭉 보세요. 이 갭상승 한번 빵 띄워놓고 금요일 날, 여기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지금 분봉을 보고 계신 건데, 이 분봉을 보면은 어쨌든 뭐예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고, 물론 고점은 오늘 높아지려고 했는데 어쨌든 고점을 두 번 정도 높이려 했는데 일단 고점을 위쪽으로 많이 넘기진 못했어요. 그죠?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전히 일단은 뭐 상승은 우세하긴 우세한 겁니다.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은 여전히 이 아래서 올라오는, 여전히 분봉상 뭐 지난 뭐 여기서부터 해서 올라오고 있던 이런 상승의 기운은 어쨌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라인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뭐 분봉상 단위에서 어딘가 이렇게 뭐 저점을 낮춘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승이 뭐 2거래일, 뭐 좀 길게 보면 한 4거래일째 일단 멈춰 있긴 한데요. 시장 상승이 이게 아래쪽으로 유리하게 보려면은 최소 어딘가를 붕괴시켜 줘야 될 겁니다. 그 어딘가의 기준이 뭐 예를 들면 고버스로 치면은 뭐 2040원짜리,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2040원짜리를 돌파 한창 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소한 여기 뭐 422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아래쪽으로 좀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것만 보면은 이번 상승에 대한 어떤 기간 조정 뭐 이런 걸로 일단 아직까지 보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한국은 하여튼 요렇다, 코스피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것도 오늘 이제 하락 마감을 했어요. 오늘 낙폭이 한 1%, 장중에 1.7%까지 빠지다가 아랫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수보다 현재 약한 모습, 시장 지수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소 이렇게 중요한 자리, 여기 이런 자리는 지키지 않냐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이 부분까지 와서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지 않냐. 삼성전자도 뭐 최소한 여기 시가 84,000원 정도는 붕괴되면 이제 그나마 좀 아래쪽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일단 아직까지 이 상승 중 조정일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쨌든 오늘 하락 마감하고 오늘 코스피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것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기간 조정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를 둘 다 붕괴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상황에서 증권주의 흐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어제부터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 증권주 같은 경우를 봐도 그래요. 이 증권 업종 지수인데, 업종 지수를 보셔도 이게 지금 뭐 물론 0.1% 하락 마감했는데, 이게 0.1% 하락 마감했다고 이게 그렇게 지금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업종 지수가 죽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승의 흐름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 증권 업종 지수도 못 올라가고 코스피도 어딘가 붕괴시키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강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일단 계속 지금 상승 우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업종 지수의 모양을 그냥 제가 이제 보고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물론 이 증권 업종에 속해 있는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좀 모양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증권 업종 지수 꼬라지를 지금까지 이 생겨 먹은 걸 잠깐 보시자면은, 지수 1월 달에 폭등할 때 고점이 여기 딱 나왔거든요. 그리고 얘는 일단 고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일단 증권 업종 지수는 이렇게 1월 달에 고점을 넘겨놓은 상태로 RSI 과열권 정도 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종목들 내용을 좀 한번 보자고요. 코스피 업종에서 증권 업종에 어떤 종목들을 들어있나 이렇게 좀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 순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미래에셋이 6조 5천억이고, 삼성증권이 3조 7천억이고, 키움이 3조 5천억, NH가 3조 4천억, 메리츠가 3조 1천억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뭐 NH증권 요 정도, 이렇게 한 3-4종목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자, 얘네들 그림을 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자고요. 얘네 그림들을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래에셋이거든요. 미래에셋 같은 경우 증권 업종 지수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물론 아직까지 이제 증권 업종 지수나 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일단은 그 저항이 많긴 많습니다. 그죠? 저항이 많긴 많아요. 1월 달에 지수 고점 찍을 때 얘도 한번 슈팅 주고 나서 지금 보시면 뭐 여기 어딘가, 하여튼 지금 미래에셋 증권은 지금 있는 이 가격대 어딘가가 일단 큰 저항이라고 볼 수는 있긴 있을 겁니다. 뭐 넘어가는지요, 뭐 이런 것들. 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부분 어제 나스닥에 있는 IT 종목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고 애플, 뭐 아마존, 뭐 이런 친구들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좀 다중천장형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직 뭘 넘어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업종 지수 같은 거는 어떻게 좀 1월달 고점을 넘어가고 있긴 한데, 이런 대형주, 실질적으로 지수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고점 나오고 나서, 물론 아직까지 더 상승 진행 중이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머리 위쪽에 다들 저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모습 1월 달에 고점, 그리고 여기 뭐 키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 1월 달 고점, 그리고 여기가 2월 달 고점, 여기 뭐 하여튼 다중 고점형, 뭐 다중 천장형 이런 모습들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긴 한데, 다만 이제 머리 위쪽에 저항이 좀 많은 상태다. NH투자증권, 뭐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잘 나가고 있네요. 그죠? 이 3조 원짜리인데 이 친구가 뭐 거의 뭐 대장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가 1월 달 고점인데, 얘는 뭐 누가 봐도 정배열로 머리 위에 저항도, 얘는 모양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아무튼 얘는 저 머리 위에 다른데 2019년에 만들었던 이 저항들이 좀 있긴 한데, 아무튼 하여튼 뭐 지금 얘가 메리츠가 제일 잘 나가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요만큼만 보면, 최근 1년만 보면요, 하여튼간 뭐 다같이 증권주들은 머리 위에 일단 저항들이 많긴 많다. 그리고 지금 상승 진행 중이다 라는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무튼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좀 이렇게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어제 하도 많이 올랐으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쉬어간다라는 정도 느낌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 위쪽으로 진행 중이다라는 거, 이런 말씀 드리고, 코스닥 시장이 오늘 아주 엄청났죠. 코스닥 시장이 오늘 결과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요거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건데, 시젠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게임이 끝나는 거죠. 시젠이란 단어 한마디로 시젠입니다. 시젠이 무상증자하면서 오늘 장중에 뭐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다 오면서, 오늘 시젠이 아침에 약했을 때는 제약업종 지수도 굉장히 약했거든요. 코스닥 제약 봅시다. 코스닥 제약이 요 라인 테스트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아침에 영상 녹화할 때 요 라인 살짝 깨고 있었다고요. 근데 얘가 이제 무상증자 발표하면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가면서 얘가 사실상 코스닥 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 때문에 제약업종 지수는 일단 살아났고요.
제약업종 지수는 일단 저거 한 방으로 60일선 근처까지 바로 갔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3월 초부터 이어졌던 이런 이 반등을 계속 더 지속하는 어떤 원동력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요 자리 고점이 중요했는데, 3월 23일에 만들어 놓았던 고점이 중요했는데, 일단 이거 넘어갔죠. 넘어간 상태고, 하여튼 계속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오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이로 인해서 오늘 코스닥 150 지수도 보시면 일단 많이 올라서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넥라인을 한 2거래일째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물론 여전히 어떤 저항들이 많긴 많은데, 이 지금 제약업종 지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은 얘도 좀 더 60일선, 지금 요 초록색 선 딱 되었네요. 오늘 60일선 얘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겠냐라고 일단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길고 짧은 건 돼봐야겠죠. 여전히 아직까지 뭔가 이걸 극복하고 있진 이걸 극복한 건 아닌데, 아무튼 넘어갈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약업종 지수 저렇게 강한 게 저게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고, 일단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좋긴 좋겠습니다. 하여튼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그죠? 요즘에 따로따로 각자의 제갈길들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국 시장 뭐 요런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하여튼 오늘 제약이 저기 시젠이 오르면서 오늘 분위기를 굉장히 다 좋게 갖고 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에 들어있는 모든 종목들을 쫙 보는 건데, 시가총액 대형순으로 보면 그죠? 전반적으로 빨간색 굉장히 많이 보이고, 대형주들 뭐 ST팜이라든가 시젠 같은 것들이 특히 상승폭 크게 나오면서 제약업종 지수를 굉장히 많이 들어올렸다. 3%가량 들어올렸다. 얘네가 대장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일단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옵션, 다시 이제 코스피 옵션 이야기를 좀 이제 넘어갈 건데, 코스피 옵션 오늘 만기일이었죠. 만기일이었어 가지고 아무튼 계속 어떤 양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매도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양매도가 지금까지 어마무시하게 일어나 가지고 이 RSI가 어쨌든 단기 과열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지? 단기 낙폭과대, 단기 낙폭과대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양매도해서 좀 많이 죽었죠. 콜하고 풋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이제 몇 달 단위로 지금 이제 옵션들이 죽어나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한 3월물, 2월물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옵션이 더럽게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뭐 옵션 가격이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더럽게 비싸다라는 표현까지는 이제 못 쓸 정도까지 일단 옵션 프리미엄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 옵션들이 더럽게 비싼 구간 안에 있었고, 실제로 그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흐름들이 이렇게 쭉 이어졌다면은, 이제부터는 어쨌든 조금 일단 이 흐름에 대한 약간 변화라도 줘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렇다고 여기서 단기 낙폭 과대니까 갑자기 뭐 앞으로 반등할 거야, 이렇게 지금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앞으로 이제 여기서 지금 단기 낙폭 과대쯤 되니까 여기서 좀 뭐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기 낙폭 과대니까 여기서 뭐 살짝 반등 줬다가 이 죽는 속도를 조금 좀 완만하게 갖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지지력을 보이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뭐 V자로 올라왔다가 뭐 다시 뭐 죽는다든가, 하여튼 뭐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긴 있을 텐데,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 낙폭 과대의 가능성이 좀 보이긴 보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이 양매도를 제 생각에는 이 어느 정도 진짜 밥그릇 끝까지 다 박박 긁어먹은 꼴로 그 정도로 좀 진행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지금 뭔가 뭔가 변화가 좀 나타날 것 같긴 합니다. 이대로 계속 이렇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뭔가 시장이 변동성을 좀 확대할 만한 옵션들이 좀 살이 찔 만한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좀 열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다 라는 건데, 변동성이 터지는 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평상시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다지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위쪽으로 터질 수도 있고, 시장 방향이 위쪽으로 가면서 변동성 터질 수도 있고, 시장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건데요.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지금 코스피 옵션을 보나 선물을 보나 아직까지는 방향성은 좀 아리까리합니다. 다만 이제 선물을 보면 위쪽으로 지금 더 우상향으로 좀 열려 있는 상황인 거고, 옵션을 보면은 뭐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둘 다 그냥 만만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월물인데 당월물 필요 없죠. 오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합 1.0 정도로 해서 마감이 됐고, 하여튼 당월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월물 보면은 이 콜옵션을 보시면 콜옵션도 콜옵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죽고 있어요. 양매도였기 때문에 지수는 올랐었지만,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하면서 레벨업이 한번 됐었지만은, 근데 콜옵션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콜옵션은 그 제자리로 내려온 거고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은 계속 죽고 있죠. 양매도 장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 당연히 콜옵션 쪽이 좀 더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 일단 밑에 뭔가 바닥이 하나 있잖아요. 얘는 뭔가 밑에 일단 비빌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디선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뭐 쌍바닥이다 이러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물론 콜옵션이 좀 더 유리합니다만은, 굳이 비교하면 콜하고 풋하고 누가 유리하냐 그러면 콜이 유리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하여튼 단기적인 이런 하락 추세,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이런 게 극복되기는 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풋도 살아나기 쉽지 않죠. 그죠? 풋도 살아나기 쉽지 않아요. 다만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거 그죠? 지금 풋옵션 모양하고 변동성 지수 모양하고 똑같죠? 네, 풋옵션이 죽으면서 얘가 끌어내려져 온 건데, 풋옵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떤 단기 낙폭 과대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조금은 갖다 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풋옵션이 유리한 점은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좀 센 편이었다라는 거 정도 인 거고, 콜옵션 쪽은 뭐 그죠? 밑에 여기 저점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유리한 점일 겁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이렇게 콜옵션이나 풋옵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 이제 만기가 끝났으니까 당장 내일부터 대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하여튼 가능성은 둘 다 열려 있습니다. 가능성은 뭐 콜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풋 대박이 날 수도 있고, 둘 다 이제 움직일 만큼 이제 옵션 가격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비싸지는 않아졌는데, 문제는 대박 시세를 주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 과정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아직까지 둘 다 어떤 이런 대박을 위한 준비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대박을 주려면 최소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뭐 매집하는 모습이 좀 나온 다음에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콜도 그렇고 풋도 그렇고 둘 다 어떤 매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은 둘 다 변동성을 폭발시키기에는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 주 중에 내일까지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은 다음 주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까지는 갔다가, 거기서 이제 월화 뭐 월화 요 정도에서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좀 터뜨리지 않겠냐, 그 다음부터 옵션들이 살이 붙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해봤고요. 뭐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이렇게 좀 살펴봤고, 하여튼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난 요 며칠간 흐름을 보면은 환율이 한 2거래일 동안 엄청 강했잖아요. 환율이 강하니까 확실히 외국인들이 쑥쑥 들어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장중에 뭐 제자리를 지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외국인들의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긴 하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튼 옵션 만기주였기 때문에 뭐 외국인과 기관들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됐던 것 같고,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외국인이 조금 입금했다 출금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 움직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정도까지 봤고, 하여튼 그죠? 환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상승 마감이긴 한데 좀 불안하죠. 좀 더 봐야 됩니다. 여기서 더 지지력이 나올지 어쩔지는 봐야 돼요. 이거 음봉 두 개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음봉 두 개고, 상승 마감이라 하더라도 음봉이면은 그래 점수를 크게 줄 수는 없겠죠. 아무튼 1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61선은 살짝 깬 상태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 어디서 지지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뭐 확실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다만 지금 이제 2거래일째 1117원은 안 죽이고 있거든요, 그죠? 만약에 얘가 이제 1117원이 지킬 의지가 있으면 내일도 붕괴시키지 않겠죠. 네, 내일도 붕괴시키지 않을 거고, 그럴 겁니다. 환율 상승에 또 추가적으로 베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또 좀 확실히 뭐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뭐 1128원 여기 중요한 자리,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지금 쏟아진 거거든요. 요거를 돌파한 척 하면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뭐 환율하고 이런 거 저런 것들 좀 점검을 좀 해봤고요. 뭐 해외 시장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뭐 특별한 뉴스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참 안 그래도 데이터가 하나 뭐 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다음 뉴스, 다음 카카오 뉴스 여기 있는 건데, 뭐 김영익의 이코노믹스에서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갖고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뭐 보여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그 S&P 미국 얘기인데, 미국 S&P하고 그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몇 프로나 되냐, 요거를 살펴본 건데, 통상 50%쯤 되면은 시장이 뭐 위기가 나거나 큰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를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번에 모르죠. 이번에 미국 가계에서 미국 민간인들이 좀 더 무리해서 뭐 주식 비중을 더 높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어떤 역사적으로 수급상 일단은 개인들이 들어올 만큼 들어와 있다라는 점 정도는 좀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미 50% 라인을 이미 뭐 2020년 그 겨울쯤부터 이미 충분히 채우긴 채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안 빠지고 있긴 합니다. 약간 이때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서 이제 미국 가게들도, 미국 민간인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보시면 아무튼 50%탁 찍고 나서 급속히 이게 빠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0% 채워놓고 여기서 일단 시장이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리가리 샀다 팔았다 하면서 여기서 눈치 보고 있으면서 지수가 계속 끌어올려져 가는 일단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는 데이터인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보여만 드렸고, 버핏 지수야 뭐 지금 장난 아니고, 버핏 지수 뭔지 아시죠? GDP 대비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교한 건데 뭐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거.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몇 프로가 돼야 주식시장이 꺾인다 뭐 이런 개념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GDP 대비해서 좀 많이 비싸구나 라는 생각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정도 봤고요. 뭐 중국 환율 뭐 이런 거 하고 뭐 달러하고 이런 것들 좀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제 홍콩 달러가 많이 올라가면서 좀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본토 환율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독특한 게 요즘에 이제 원화 같은 경우, 원화는 지금 원화의 움직임하고 위안화 움직임을 보면은 확실히 그 시장의 어떤 위험 선호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강한 거긴 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장 분위기가 한 중립적이나 뭐 그 정도만 됐었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과열까지만 안 갔었더라도, 평상시 정도만 했더라도 중국 위안화가 이렇게 움직이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원화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미 많이 올라왔을 텐데, 하여튼 요즘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오늘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대충 여기 어디가 지금 중요한 저항으로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저항받고 밀렸는데, 얼마 밀리지도 않고 또다시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미중 무역 분쟁, 뭐 미중 패권 싸움 이런 거에 대한 악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은 그 와중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 지금 줄다리기가 아니고 줄타기 잘 하고 있죠. 그런 것 때문인가 한국은 뭐 어쨌든 외국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는 계속 돈이 쏠려 들어오고 있고, 중국에는 이제 살짝 좀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돈을 좀 빼나가려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최소 여기는 이 라인, 여기 이게 얼마지? 6.55 정도는, 6.5 지금 제가 꺼놓은 이 라인을 돌파한 척 하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죠?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갈 생각이 있나 보구나, 아래쪽으로 조정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방금 전에 요 라인, 그죠? 요 라인을 이렇게 돌파한 척 하면은 위쪽으로 좀 쳐다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홍콩 달러는 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나왔고, 아무튼 뭐 홍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중요한 거예요. 위안화 저게 중요한 거죠. 그렇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멈췄죠. 어제 일단은 상승을 하루 해줬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이 양봉에 대한 테스트, 이 양봉, 어제 양봉이 진짜였을까? 라는 점을 테스트할 겁니다. 테스트하면서 이 자리에 대한 신뢰도를 테스트할 건데, 하여튼 현재 뭐 지금 밤 9시 반 현재로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일 아침에 봐야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올라가 있을지 내려가 있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얘가 달러가 또 양봉 달고 올라오거나 좀 어느 정도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 준다면은,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지지력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뭐 일단 최소 92.3, 여기 라인이 92.3인데요. 92.3 정도 라인을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요 정도 지지 하나 안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도 보셔야겠죠.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어디 보면 될까요?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625였나 거기 정도 라인이었죠. 1.625. 얘가 가격 조정으로 갈 거면 이걸 붕괴시킬 겁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으로 갈 거면 이거 안에서 놓을 거예요. 아마 이 라인을 죽이진 않을 겁니다. 1.625라는 라인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금리도 똑같죠. 어젯밤에 양봉 나왔는데 이 양봉이 진짜일까? 라고 이제 의심해 보는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뭐 1.625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어제 나온 양봉, 뭐 여기 어딘가에 대한 지지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거 여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개별 종목이 아니고 무거운 지수, 뭐 금리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테스트하는데 시간들이 걸리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얼추 다 봤죠? 네, 얼추 다 봤습니다. 오늘 미국장은 일단 갭상승 출발하겠네요, 그죠? 오늘 미국장은 S&P 갭상승 출발, 나스닥 갭상승 출발 예정입니다. 이 갭을 장중에 잘 지킬 수 있는지, 계속 슈팅으로 이어질지 어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전고점 부근에 와 있고요.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